자, 계속해갖고 지금 장인수 기자랑 김어준 공격하는 쪽으로 또 스피커들을 공격하는 쪽으로 본론을 가리고 있는데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검찰 개혁 의지에 변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네들 일부 공치모를 비롯한 그 몇몇 의원들이 의총을 통해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라고 지금 버티기를 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좋냐 안 좋냐에 대해서 입을 싹 닫아버리고 의총에서 결정한 대로 밀어붙여야 된다. 당원 투표도 하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아마 이걸 결국은 결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의 장을 역시나 지지자들과 당원이 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정청래 대표의 개혁 의지 관련 발언 먼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검찰 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다면서 수사는 경찰에게, 공소는 검찰에게라는 원칙은 한치도 바뀔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당원 여러분과 당정청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당원 여러분 바람처럼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으로 당정청이 합심해서 잘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요란하지 않게 내부에서 토론할 시간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그 일을 잘 해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내 강경파와 지지층을 달래기를 한다는데 우리가 언제 달래달라 그랬어요? 안 된다고 했지. 그냥 안 된다고 했잖아. 그 법안은 싫다 그랬잖아. 우리 애기야 왜 우리를 달래? 아니 그리고 뭘 달래면 사탕을 주든가 현찰을 주든가 뭔가 대안을 갖고 와서 달래야지. 화났어? 참어. 그냥 참는 게 맞는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해줄 거지만 자 내가 지금 너 달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참고 잊어버려? 누가 그러면 달래집니까? 아니 뭐라도 좀 줘봐봐. 그에 대응한 걸. 나 그 달래다는 표현이 너무 웃기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금 애기처럼 떼쓰는 게 아니잖아요. 떼쓰는 게 우리 국민들이 떼쓰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일이 되게 하고 그리고 원래 의도대로 우리가 이걸 왜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지 그 초심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개혁을 하자는 거지. 공약한 대로 네, 약속만 그냥 지켜라. 하자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마치 내가 뭐라도 줘! 이러고 억지 쓰고 떼쓰는 거예요. 왜 달래?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라고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와서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우리를 달래주겠다? 달래려면 이현주를 제명을 시키든가 아니면 그와 관련한 발언을 했던 애들한테 공개적으로 사과를 시키든가 뭘 해야지. 뻔히 화나게 만든 놈들이 턱주가리를 딱 쳐들고 지금도 에이 니들이 뭐라고 니들 중후정치하는 거고 니들은 바보들이야. 니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중후정치야. 지금 중후정치 했다는 초선의원 어떤 새끼인지 아직도 안 나오잖아. 자, 그리고 오늘 그 임은정 검사가 페이스북 어제 올렸나요? 아무튼 18시간. 그 정성호 장관한테 뭐 문자를 받았냐라고 얘기를 막 하니까 문자 받은 거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페이스북에다가 정성호 장관하고 임은정 검사가 이제 나눈 요 문자를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거 없다. 뭐 화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문제가 되는 장면이 뭐가 있냐? 자, 여기 뭐 이게 잘 안 보이죠? 뭐 검찰의 뭐 정의가 여전히 강구합니다. 정권 초기 뜨뜨땡 지금은 그 듯하나 땡땡땡 고분고분하는 듯하나 같아요. 언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하면서 요 위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은 검찰이 지금 고분고분한 게 언제까지 그러겠냐고 하는 임은정 검사의 경고 같아요. 그리고 밑에 박형철 비서관 등에게 속은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약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면 공약을 사실상 폐기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시민으로서 공직자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거는 뭐냐? 검찰인 임은정 검사조차
지금 정부 안에 대해서 이거는 검찰 개혁이 아닌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정성호 장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게다가 검찰들이 지금 고분고분 조용한 이유가 자기네들한테 쏙 마음에 드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지네들이 결국은 이 모질이 같은 정상호 헬스 중독자를 데리고 좀 뭐라고 구워 삶았는지, 나 왜 바로 이해됐지? 차기에 뭘 시켜주겠다고, 뭐 무슨 어떤 권력을 주겠다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어디 김현장을 보내주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스피커가 돼갖고 얘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달라는 거를 더 얹어갖고 해주고 있어요. 너무 티나게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혼자서 보안 수사권 줘야 된다라고 혼자서 SNS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저런 게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랑 30년 가까이 정치적 동지였단 말인가. 과연 제가 친명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국가정책 내지는 검찰 개혁안에 정반대로 이걸 엇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대통령도 결단 내리셔서 이 새끼 잘라야 됩니다, 이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통령은 안 자를 것 같아요.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 성정을 보면 주변에 원래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혼자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사람을 쓸 때 그냥 써요. 예를 들면 유동규 같은 애도 그냥 쓴 거야. 근데 걔가 그렇게 될 줄 몰랐겠지. 근데 이게 그런 사람의 뭐 성정이나 그 사람의 성향 이런 걸 가려서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시해가지고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일 뒤통수도 많이 맞아, 사실. 제일 중요한 지시가 검찰 개혁인데 이걸 장관이라는 놈이 떡하니 이걸 막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김민석, 정상호, 공욱이 셋이서 짜고 지금 검찰 개혁안 밀어내고 있고 대통령 나중에 수술하려고 지금 작업치고 있다. 뒤로 공소 취소권으로 장난질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 얘기를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잖아. 아니, 그 검사장 만난 적이 없대. 근데 오찬은 했대.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만나지 않고 오찬이 돼? 변해야 된다고 말은 했대. 변해야 된다고 말을 했지만 공소 취소권에 대한 부분도 그 안에서 얘기가 있었대. 그러면 그 얘기를 왜 네가 지휘를 해갖고 빨리빨리 그럼 없애라고 네가 책임지고 하면 되지. 대통령의 뜻이야라는 그러니까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대통령을 거기다 끼고 넘어가냐고. 그게 뭐 정성호 장관 아니라고 하니까 뭐 아니라고 하면 뭐 다른 사람이 했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어제 기자들이 막 물어봤을 때 자기는 공소 취소할 생각이 없대.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대요. 왜? 잘못됐다는 거 알잖아. 그냥 이 압력하는 것보다 그냥 잘못됐으면 네가 책임을 지고 친명이라며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근데 왜 지휘를 안 해? 검사들한테? 쫄리니까 못하는 거지. 정성은 28년 넘는 세월 동안 그냥 사시 동기로서 옆에서 이재명을 지켜봤을 뿐이지 사실상 이재명을 도운 적이 없는 인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잘하고 있는 이 부분은 질투해서 저러는 게 아닌가? 아니, 근데 나는 이런 심정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가. 이런 사람이 28년 동안 대통령의 신복으로서 있었다고 하는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뜻이 이거라고 칩시다. 지금처럼 개혁 안 하는 걸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지. 말을 하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아니, 전부 다 이거를 원해왔고 대선 전부터 원해왔고 그리고 대선 공약으로까지 만들었고 당 안까지 만들었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만약에 정부가 이재명 아니지. 대통령 뜻이라 그냥 하더라도. 검찰 딱가리지 그러면 너는. 이게 나는 진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나는 이제 이해가 하나도 안 가요. 그래서 어떤 그 정치 해설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심리학자라 그랬겠지만. 왜 대한민국에서 정치 얘기를 하는데 정치에 관련된 평론을 하는 사람들이 왜 대부분 변호사냐는 거야.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검사와 변호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전문가를 불러 모아보면 정치학자나 실제적으로 정치에 돼 있는 사람들이나 뭐 관련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변호사 출신들이 다 나와갖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 평론을
검사가 원래 정치를 하지 않는 게, 정치에 관여가 안 돼 있는 게 사실이고 그게 헌법에 맞는 거고 검찰이 정치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정치에 대해 물어보는 건 다 검사 출신이나 변호사 출신한테 물어보고 있다는 거지. 그게 무슨 제대로 된 평론이 나오고 대안이 나오고 미래가 되겠냐고. 결국 자기 보신을 위해서 나도 언젠가 저 물에 저 우물을 떠먹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놈들이 그 자리에 있는데 네, 어떤 형태의 개선이 있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지금 뭐 방송에 나오는 분들이 검찰 출신들이 늘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거 해줘야 된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본다. 아니 근데 더 힘들게 하면 다른 사람들 피해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 대답을 하라고 할 때 우리가 질문할 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조작된 거 이거 똑같은 거 이 법으로 정부안으로 밀어붙이면 똑같은 거 일어날 수 있지 않냐?라고 할 때 대답을 못 해요, 전부 다. 대답을 못 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보안 수사권의 피해자입니다. 우리 그 이진숙이하고 3년 재판한 거 있잖아요. 원래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었어요. 경찰이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근데 남부지검에 있는 그 검사 이회성인가 아무튼 그 검사 새끼가 갑자기 이거를 재조사를 하라 그래갖고 다시 경찰이 불러서 재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기소를 해갖고 올라가서 재판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번을 이 경찰이 조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는 의견으로 송치해서 가갖고 결국은 재판에서 3번 다 져버렸네. 결과적으로 우리 주장이 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일개 유튜버한테도 그런 짓거리를 하는 놈들인데, 이 권력을 갖고 못할 짓이 뭐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그래도 법을 이렇게 하면, 어쨌든 악용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법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점점 안 되는 쪽으로 악용을 못하는 쪽으로 가야지. 수사권을 악용 못하는 쪽으로 검찰이 악용 못하는 쪽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악용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해버리면 지금 그냥 법 놔둬도 되는 거잖아. 악용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선의로 할 거니까. 왜? 난 검사할 때 그렇게 안 했거든. 그리고 에이 그런 검사 몇 명 안 돼요. 아니 뭐 그게 정 걱정되면 정권을 계속 잡으면 되잖아요. 말이야 빵구야! 씨. 그럼 국회의원 필요가 없지. 그래서 정부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법사위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한 단계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형사소송법이에요. 형사소송법 안에 검사의 지휘 권한이 그 안에 여전히 또 들어있어요. 보안수사권도 문제지만 보안수사권 없앴다고 치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공소청법을 계약을 못하게 고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가면 그 자체 안에도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뭉뚱그려갖고 한꺼번에 다 없애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걸 토막토막 쪼개갖고 끊어가고 있어요. 이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짓거리란 말이지. 그래서 이건 시한이 있는 겁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그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5월 3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돼요. 후보로 확정이 되려고 치면. 그리고 5월 달 되면 지금의 김용민이나 뭐 박은정이나 있는 법사위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임기가 만료돼갖고 새로운 새로운 의원들로 임기 종료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연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이런 경우엔 법사위 교체가 돼가지고 바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 없으면 지금 저 법사위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다른 놈들이 와갖고 한다고 치면 민주당 의원이 11명이니까 민주당이 또다시 법사위 위원장하고 10명 의원들 넣어갖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라는 자신할 수 있어요? 6월 달에? 이미 넘어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추미애 의원도 경기도지사 간다고 했고 그다음에 5월 30일인가에 끝나요. 그 법사위가 끝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누가 들어올까 과연? 나는 법사위원장을 우리 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불안해.
그런데다가 위원장 자리 혹시라도 넘겨줄까봐 더 불안하고 그 안에 10명의 민주당 안에서 사람을 꽂아 넣은들 그 10명 중에 김용민만큼 할 만한 사람, 추미애만큼 위원장 해줄 만한 사람은 정말 지금 우리가 저 공치모 애들만 105명인데 저 애들 피해갖고 골라 넣을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5월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끝내야 되는데 정말 검찰 개혁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여론은요, 쟤네들이 지랄 연병을 하고 있어도 이 여론은 이미 정부안 폐기 이후에 수정안으로 간다는 거는 확정적이에요. 지금 여기서 아니야, 정부안을 고집할 거야 라고 나오는 의원놈들은 한 놈도 없습니다. 선거가 없죠. 눈앞에 있으니까. 오늘 뭐 뉴스공장에 노종면 의원 나와서 그거를 이제 당론으로 결정한 것도 나중에 수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뭐 했다라고 하면서 약간 이제 말을 이제 바꿨어요. 슬슬 책임을 바꿨다기보다 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바꿨다기보다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법안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부 법안으로 그대로 밀어붙인다? 그랬다가는 자기들도 다 날아갈 것 같거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수정을 거쳐가지고 그 계약 최소한의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안전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아직도 검찰 개혁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지선도 중요하지만 6월 지선 이후에 국회를 더더욱 감시해야 되는 그런 그 의무? 이게 의무인가?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감시의 눈을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 제대로 된 길을 지금 민주당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나는 제일 짜증나는 게 정권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요. 정권 유지하면 당연히 되겠죠. 그 힘으로 밀어붙이기. 바뀌면 죽는다는 거잖아. 그걸 보고 있으라는 거잖아. 지금 법안을 만들어 놓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럼 정권 만약에 바뀌면 다 죽습니다. 그냥 다 죽읍시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까지 말을 안 하지. 못 하지. 그래서 저것들이 아직도 눈치를 보고 있는 거는 정청래 대표의 임기가 남아있고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를 통해가지고 상향식 공천 그리고 뭐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이 규칙들을 지켜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청래 대표도 지금 당대표 내려놓게 되면 검찰이 10월 안에 어떻게든 뭔 짓거리를 하고 또 엮으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끝날 때까지 최소한 정청래 대표가 지금 있는 자리를 지켜가면서 이 개혁 의지 내지는 개혁 동력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많은 힘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SNS 하고 가서 정치인들 SNS 가서 댓글 달고 네. 대통령 X 가서 우리 아직도 댓글 달고 공치고 안 잊었어요. 계속 해야 돼. 중후정치 얘기한 국회의원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다세요. 예, 가서.